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연 진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두 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두 분 교수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가정학과 백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안혜지입니다. 네, 두 분 교수님 반갑습니다. 과연 금연 진료는 무엇인지, 금연 때문에 진료를 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거에 금연 광고를 보면은 버스 이렇게 바깥에 홍보 문구가 흡연은 질병입니다. 그래서 금연은 치료입니다. 이 문구가 있었잖아요. 사실 국제보건기구에서도 아예 흡연은 질병입니다. 이렇게 이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거든요. 마치 비만이 질병인 것처럼. 그래서 흡연은 이게 정의를 보면은 반복적인 중재가 필요한 재발을 잘하는 질병이다. 재발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담배를 끊었다가 나는 끊었다고 하다가 또 피잖아요. 보통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라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중독성 질병이에요. 반복적. 그래서 그걸 꼭 끊어야 되고 끊는 데는 혼자 의지만으로 안 되니까 병원에 와서 끊으라. 그러니까 진료가 되는 거죠. 어떻게 끊느냐? 약도 먹고 상담도 받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장기적으로 이게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금연 진료라는 타이틀이 붙는 거죠. 사실은 저희가 흡연을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 풀어서 말하면 담배라는 물질에 있어서 사용 장애가 있다. 맞습니다. 물질 사용 장애에 들어가는 용어, 그 어떤 개념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흡연이라는 행위는 이제 단순히 그냥 행위를 넘어서 어떤 질병이다. 재발을 잘하는 치료하기 꽤 힘든 그런 질병이다. 중독성 질병이죠. 네, 그렇게 환자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아, 내가 담배를 끊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병원 진료를 봐야 되는 거는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일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게 담배가 심각한 질병이구나. 이 끊기가 어렵구나. 그리고 이 담배라는 게 내한테 굉장히 해로운 물질 이런 걸 딱 깨닫는 순간, 통찰하는 순간은 내가 행동으로 이렇게 액션을 취하겠죠. 근데 보통은 그 정도 인식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흡연하는 행위가 질환이다라는 거를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뭐 고혈압이나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관련해서 심혈관계 위험인자를 카운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갖고 있는 뭐 기저질환이라든지 고령이라든지 그리고 하나 또 중요한 위험인자가 흡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흡연을 하고 있으면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 위험인자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기저질환 하나 더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런 개념에서 생각해 보시면 아, 내가 지금 고혈압 진단 받은 것처럼 흡연이라는 질환 하나 가지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국 남자 의사들을 대상으로 40년 동안 이렇게 추적 관찰한 자료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담배를 안 끊고 계속 피운 사람들은 평균 10년 일찍 사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균을 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인 약물 치료로 평균 5년 더 살게 하는 것도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고혈압 약 열심히 드시고 당뇨약 열심히 드시고 고지혈증 약 열심히 드시잖아요. 이게 평균적으로 모든 사람을 5년 더 살게 하는 그런 약은 없거든요. 담배는 끊으면 10년.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혈압하고 비교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게 중요해요. 그 영국 그 의사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담배를 계속 핀 사람들은 나이 70 넘기기가 한 5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절반은 70을 못 넘긴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료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계속 담배 중간에 뭐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끊으니까 대부분이 많이 끊어요. 한 50대 되면은 엄청 많이 끊거든요. 물론 일부는 계속 피지만. 그래서 여러분 하루빨리 좀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수님 두 분께서는 금연 진료 하시면서 혹시 기억에 많이 남는 환자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폐암 검진에서 그때 CT를 찍었는데 보통 국가 폐암 검진 2년 주기잖아요. 그래서 2년 주기라서 처음에 이제 첫 해 이렇게 찍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결절은 없었고 그랬더니 환자분이 안심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조금 더 펴도 되겠네 해서
이제 근데 아닙니다. 저는 이제 강조를 드렸죠. 아닙니다. 지금은 깨끗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무 이상이 없을 수 있지만 계속 흡연을 하시게 되면은 내년쯤에는 뭐가 또 생겨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담배를 피시는 한 폐암에 대한 위험성 항상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약간 어느 흡연자분은 그렇듯이 흘려 들으시고는 이제 다음 해에 오시지 않으셨고 그렇게 해서 2년 뒤에 검사를 하셨을 때 이게 이제 결절이 없었다가 사실 이제 조금 더 악성에 가까운 결절이 발견됐던 경우가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저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금연을 폐에 결절이 없고 지금은 이상이 없더라도 위험성이 있다. 항상 강조를 드리면서 이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또 케이스를 받긴 했는데 생각나는 케이스 몇 가지 중에 이제 한 분은 담배를 이제 피셔서 연세가 한 50대 초중반 되셨는데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드리고 담배 끊는 약까지 드렸는데 보통 받고 또 안 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2년 뒤에 제가 이제 검진하러 또 오셨어요. 그래서 잘 지내셨습니까? 이야기하니 그 사이에 뭐가 생기냐면 심근경색, 혈관이 이렇게 막혀가지고 심근경색 죽었다 살아났대요. 그래서 그분이 기억이 남거든요. 그때 딱 끊었으면 아마 안 왔을 거예요. 근데 또 한 분은 어떤 분이 계셨느냐면은 이분은 이제 50대 말인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담배를 끊으러 왔는데 심장내과에서 저한테 의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죠. 아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심장내과 교수님이 자기한테 이제 나한테 가보라고 했다. 금연클리닉에 스텐트를 박아넣었대요. 일주 전에. 그래서 하시는 이야기가 진짜 담배를 끊어야겠다. 담배가 그렇게 나쁘다는 것도 이제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 심폐소생술 있잖아요.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찢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 쇼크 주는 그거를 재세기를 7번을 맞았대요. 근데 7번 맞을 때 동안에 자기가 의식이 있었대. 8번째 딱 맞을 때 자기가 의식이 갔대요. 그래가지고 8번째 돌아왔대요. 그래서 이제 살아나서 지금 저를 보고 죽었다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온 거냐면은 자기가 살아난 게 자기 딸이 결혼식이 한 달 뒤로 잡혔는데 아버지하고 아빠가 자기니까 자기하고 결혼식 문제로 이제 상담을 하러 자기 집에 왔는데 자기가 가슴이 이렇게 계속 아프다고 하니까 검색을 해보더니만 아빠 그거 심근경색 같다 심장마비 같아 해가지고 119 불러가 우리 병원에 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심폐소생술 8번 찢고 오셨는데 그분 내가 한 6개월 뒤에 물어보니까 계속 끊고 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한번 죽을 경험을 해야 끊어요, 진짜. 근데 그 전에 끊어야죠, 그죠? 그렇다고 사망할 확률이 진짜 50%거든요. 그 환자가 참 기억에 남네요. 이게 심장마비와 스텐트를 이제 박아 넣으면 보통은 흡연자들이 대부분이니까 담배를 끊을 것 같잖아요. 처음에는 끊어요. 예, 워낙, 이게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야, 이거 뭐 엄청 고생했잖아요. 그러다가 한 6개월 지나면 사람이 이제 살만하거든요. 1년 지나면 50%가 또 펴요. 그러니까 이게 담배라는 게 너무 지독한 거예요. 그래서 또 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지금 혈관이 좁아진데 스텐트 뭐 조그만한 길이로 집어넣어 놨잖아요. 사실은 혈관 넓혀놨는데 사실 그 주변에 우리 도로로 치면 도로가 엄청 길잖아요. 한 군데 조금 막혀 있는 거 그거 이제 넓혀놨더니 또 다른 군데 막히거든요. 또 재발을 해요. 사망할 확률이 높죠. 2번, 3번 스텐트 박아놓으면 이제 우리 도로로 치면 무더기 도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항상 강조를 하고 담배를 끊으라고 하는데 안타깝게 정말 어려워요. 니코틴 중독이 심하면은 또 펴요. 피고 죽겠다는 분이 많아요. 그 얼마나 참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심각성도 인식을 하시고 사회나 국가도 거기에 대한 인식을 해야 돼요. 자꾸 담배값 서민 기호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조금 이게 인식상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 기호품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끊어야 될 굉장히 안 좋은 물질 중독 중에 하나고 반드시 끊도록 해야 됩니다. 담배값 올려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금연을 원하셔서 금연 진료를 오신 분들한테 사실 처음에 좀 부드럽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저희가 그 공단에서 하는 금연 치료 지원 사업을 통해서 1년에 3번까지 기회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이번 기회에 끊으시면 좋지만 꼭 한 번에 끊으려고 하시면 평생 끊는 게 굉장히 힘드실 수 있다. 중간에 무너지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기회를 1년에 3번이나 드린다. 그래서 재수 3수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천천히, 장기적으로 좀 길게
시험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하고 너무 마음을 급하게 잡숫지 마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편이고 예전에 뭐 작년에 아니면 재작년에 금연을 하시고 잘 지내시다가 뭐 또 한 1, 2년 뒤에 또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이제 그때는 조금 건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경고를 드려요. 그래서 뭐 혈액 검사도 좀 해보고 그다음에 뭐 영상 검사들 건강 검진 했던 거 가지고 오라고 말씀드리고 아 이런 게 다 담배 때문이다. 지금 나이도 드시는데 거기에다 흡연까지 하시면 불난집에 기름 부으시는 거다. 꼭 건강 위해서 금연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살짝 진짜 격려를 많이 하는 편이긴 저는 막 환자를 혼내거나 이렇게 잘 하지는 못하고 우선 격려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실패한 분들이 왔을 때 저는 제일 처음으로 물어보는 게 왜 실패를 하셨나 그 실패 원인을 먼저 파악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대부분은 스트레스 아니면 과로 이제 업무적인 것 이런 것들이라서 이제 그런 것들은 천천히 조율하면서 하시라고 이제 최대한 그 실패 원인을 없애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변 친구들, 주변 흡연자들 때문에 실패를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는 저는 이제 이 가장 중요한 금연을 시도하는 그 기간에는 웬만하면 술자리도 갖지 말고 이런 모임을 조금 없애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서 나 금연 시작했다 좀 도와달라 가족이나 친구들 지지를 많이 받으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일단 금연 진료로 오시는 것 자체가 환자분들이 굉장히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금연 일단은 오시라고 약을 드시든 말든 딱 맞춰서 오시고 웬만하면 약을 좀 길게 드시라고 3개월 이상 꼭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팁을 또 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번에 끊는 사람도 많지만 한 번 시도에 여러 번 실패해서 끊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서너 번 시도 끝에 성공을 하기 때문에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또 약간 휴지기를 뒀다가 다시 재충전해서 또 시도하고 하다 보면 아마 기필코 최종 금연에 성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금연을 위해서 꼭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셔야 된다. 의사 선생님을 만나셔야 된다.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어떤 부분일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 측면에서는 의사도 사실은 중요한 게 우리나라 금연 진료가 활성화가 안 돼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의사도 이게 담배 끊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절실하게 또 못 느끼고 또 열심히 또 끊으라고 이야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담배를 끊으라고 간단하게 의료진이 이야기하는 것만 해도 금연 성공률이 60% 올라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굉장히 간단하게 한마디 하는 것만 해도 올라가니까 우리가 사회 경제적인 비용으로 따지면 굉장히 저렴하게 금연을 이렇게 성공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환자들,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게 담배를 핀다는 게 기호품이라고 계속 생각하는 분이 아직까지 많은 것 같은데 기호품이 아니고 우리가 질환적인 어떤 행동이다. 근데 그건 자기가 잘못해서는 아니고 담배 회사가 그런 담배 제품을 만들 때 니코틴 중독에 빠지도록 그렇게 담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몸 빠져나오게 만든 거를 가지고 자기 힘대로 막 하겠다.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료를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고혈압 당뇨도 자기 힘대로 하지는 않잖아요. 병원에 와서 반드시 상담도 받고 치료도 하고 막 이렇게 하듯이 이 흡연이라는 문제도 반드시 병원에 와서 의료진 도움을 받으면서 하는 게 정석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네, 저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이제 환자마다 이제 개개인의 상황이 다르고 놓여 있는 뭐 스트레스나 이런 요인들이 다르기 때문에 진료 상담을 하시면서 이제 환자분들에게 개개인에 맞는 상담법 그리고 혹은 또 개개인에 맞는 필요하다면 니코틴 보조제나 약물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금연 진료를 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환자분이 혼자가 아니다. 이제 누군가가 도와준다라는 그 느낌을 받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금연 진료를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께서 사실 금연 진료의 중요성을 너무 잘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사실 많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특히 가정학과 선생님들이 금연 교육, 금연 진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그 다른 과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나 올해는 어떡하지? 내년부터 할까?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가까운 가정학과에 내원하셔서 선생님한테 금연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상담 받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 이제 이 시간 마치기 전에 다 같이 구호를 외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금연은 가정과 함께. 감사합니다.